지난주에 배현진 의원의 피습, 그 사건 충격이 아직도 가시지 않았는데 지금 배현진 의원의 상태가 어떤지 궁금합니다. 허주연 변호사님. 네, 치료 사흘째인 지난 토요일에 다행히 퇴원은 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회복해야 되는 어떤 여러 가지 육체적, 정신적 트라우마들이 남아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서울 모처에서 가족들과 함께 휴식하면서 이 공식 활동을 자제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네. 만약에 순조롭게 회복이 된다고 하면 다음 달 초에 복귀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가능성도 나오고 있지만 복귀 상황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배현진 의원 많이 놀랐던 것 같습니다. 퇴원하는 날 SNS에 어떤 글을 올렸냐면요. 사건 당시에 정말 이러다 죽겠구나 이런 공포까지 느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힘들었지만 지금은 그래도 많은 분들의 도움과 배려 덕분에 잘 치료받고 회복 중이다라고 하면서 네. 국민 누구에게도 일어나서는 절대로 안 될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또 앞서 배현진 의원이 사건 관련해서 선처는 절대 없다 이런 보도가 나오기도 했었거든요. 그랬었잖아요. 근데 자신은 그런 발언을 한 적이 없다라고 정정을 한 적이 있는데 네. 이번엔 배 의원이 직접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요. 네. 일단 사건에 관한 내용은 수사기관을 신뢰하면서 수사 결과를 지켜볼 것이고 면밀한 수사 결과에 따라서 엄정 법적 처리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한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그와 관련해서 경찰이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특별히 좀 들여다보고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박성배 변호사님. 이 중학생인 피해자 연예인을 보려고 미용실 근처에 갔다가 우연히 배 의원을 발견했다. 우발적인 범행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실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죠. 최근에 우울증 증상이 심해져서 폐쇄병동에 입원하라는 지시를 받고 대기 중이라고 하는데 많은 이들의 관심이 집중된 사건, 경찰은 구체적인 범행 경위, 나아가 동기, 궁극적으로는 공범 배후 여부를 밝혀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통상적인 사건이었다면 굳이 주거지 압수수색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사건의 특성을 감안해서 경찰은 어제 피의자 주거지를 압수수색했습니다. 휴대전화, 노트북 등을 확보해서 포렌식 후 분석 중이고 이 부모를 상대로도 피의자의 행적과 평소 성향을 조사했습니다. 네. 또 범행 당일뿐만 아니라 과거 행적도 확인하기 위해서 SNS 활동 등도 면밀하게 확인 중인데 이 압수물 분석과 본격적인 피의자 조사가 이루어져야 단독 범행인지 여부를 알 수 있다는 것이 경찰의 입장입니다. 배현진 의원에게 정말 몹쓸 짓을 한 저 피의자 중학생은요. 이 범행 직후 자신이 15살이네, 촉법 소년이네 그러면서 우발적 범행임을 줄곧 주장해 왔는데 의문스러운 행적들이 자꾸 드러나고 있다면서요. 허주연 변호사님. 그러니까요. 우발적 범행이라고 하면 순간적으로 범위를 일으켜서 범행을 했어야 되는데 지금 배 의원을 습격한 중학생이 범행 전에 사건 장소 주변을 배회하는 모습이 CCTV에 고스란히 찍혔다고 합니다. 특히 범행 50분 전에는 사건이 발생한 건물의 미용실에 들러서 직원과 얘기까지 나눴는데요. 일단 영상으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배 의원을 습격한 중학생이 이 직원에게 들어와서 뭔가를 물어보는 모습입니다. 어머나? 뭔가 대화를 나누고 있고 네. 미용실 안으로 들어가서 한 바퀴 둘러보는 모습까지 지금 CCTV에 그대로 찍혀 있는 상황이죠. 네. 이렇게 한번 돌아보더니 지금 쭉 실내를 돌아보는 모습이고요. 네. 그리고 나서는 유유히 저렇게 사라졌다고 합니다. 당시 이 중학생은요. 특정 연예인 연습생 이름을 수차례 언급하며 배회했는데 어머나. 50분 뒤 저렇게 건물 1층에서 배 의원과 마주친 뒤에 이름을 2차례 묻고 난 뒤에 어머나. 배 의원 향해서 저렇게 17차례나 둔기를 휘둘렀다는 어머나. 겁니다. 지금 앞서 범행 전 상황부터 쭉 본 다음에 배현진 의원 습격 과정까지 이어서 보니까 지금 뭔가 퍼즐이 끼워져 맞춰지는 듯한 느낌이고 지금 다시 한번 온몸에 소름이 끼쳐지는데 보세요. 유인경 평론가님, 그렇다면 저 피의자 중학생이 처음부터 이번 사건에서 배현진 의원을 이 뭔가 노린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노렸을 수도 있다 이런 가능성이 있습니까? 지금 완벽하게 습격범이 이제 진실을 말하지도 않았고 경찰도 수사가 끝나지 않았지만 연예인 연습생을 찾았던 동기를 찾아야 되는데 근데 저는 이런 얘기는 처음 들어봅니다. 연예인이면 연예인이지 연예인 연습생을 찾는 것은 몹시 드문 일이고요. 연예인 연습생이 드나드는 미용실을 찾는 것은 더더욱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경찰은 해당 중학생이 배 의원을 노리고 습격했을 가능성도 이제 당연히 이제 신경을 써서 이제 추적을 하고 있는데요. 네. 왜냐하면 연예인 보려고 근처에 갔다고 하지만 네.
택시 제보자에 따르면 워낙은 뭐 도서관공원을 내려주세요 그랬다가 어딘가 연락을 받고 다시 이쪽으로 바꿨다고 하는 거거든요. 지금은 약간 추측일 뿐이지만 배현진 의원 그 피해자도 원하고 국민도 원하는 것은 차분하게라도 정확하게 이 범행 동기를 밝혀내고 중학생일지라도 또 뭐 조현병을 앓고 있다 하더라도 좀 진실을 제대로 가르쳐 좀 밝혀내서 많은 국민들의 의혹도 풀고요. 그다음에 지금 뭐 정치철 선거철 곧 다가오는데 얼마나 많은 정치인들이 또 공포에 떨고 있겠습니까? 저 장면을 보면서 우리가 섬뜩한 게요. 최진봉 교수님, 우리가 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어떤 사람이 물론 나쁜 짓을 해서도 안 되겠지만 나쁜 짓을 하려고 마음 먹었을 때 웬만하면 사람들 눈에 띄지 않으려고 할 텐데 버젓이 미용실에 들어가서 얘기도 나누고 그곳을 한 두 바퀴 둘러봤단 말이 정말 기이합니다. 기이한 현상이죠. 그리고 해당 건물의 이 미용실에 있는 분들의 증언에 따르면 이 학생이 3주 전부터 거기를 왔다는 거예요. 허허. 그러니까 배회를 하고 그 미용실 주변을 인근을 방문하고 이런 경우들이 계속 있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더더욱 이제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배현진 의원을 습격했던 이 학생 같은 경우 3주 전부터 거의 매일 온 것 같아요. 미용실에서. 그렇게 어허. 얘기를 하고 있고. 거의 매일요? 예, 어머, 그렇게 네. 지금 진술을 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1층 계단 앞에 계속 앉아 있었다고 그래요. 어허. 아까도 뭐 화면에도 잠깐 나와요. 계단 앞에 앉아 있는 모습이. 네. 그리고 나서 직원들 사이에서 그래서 직원 중에 이 사람과 무슨 뭐 남자친구가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왔다고 할 정도니까 네. 거의 모든 직원들이 알고 있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아하. 또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해당 미용실은 연예인이나 뭐 연습생들이 오는 곳이 아니래요. 근데도 불구하고 저 학생이 계속 왔다는 게 좀 특이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경찰은 이 중학생이 3, 4주 전부터 범행 장소 인근을 배회했다는 목격자 증언을 확보했지만 현재까지 그 시기에 미용실을 찾은 흔적은 찾지 못했어요. 약간 좀 미스테리한 부분이 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확한 것은 미용실 근처를 아주 오랫동안 왔다 갔다 했다는 점은 명확하게 인식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 또 하나의 미스터리한 점이잖아요. 분명히 수사 과정에서 밝혀내야 할 대목에 왜 3주 전부터 해당 미용실에 거의 매일 찾아와서 누군가를 찾으러 왔을까요? 아니면 처음부터 뭔가 계획했을까요? 이 부분은 반드시 수사 과정에서 밝혀내야 할 대목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세요. 하지금 평론가님, 저 습격범이 지금 이렇게 계속해서 진술을 여러 가지 내놓고 있습니다만 그 진위는 수사 과정에서 따져봐야겠지만 과거에 이 습격범이 이곳에서 포착됐다? 뭔가 믿기지가 않는다? 좀 의아하다? 이런 대목이 있다면서요? 예, 바로 법원에서 포착됐던 거 아니냐라는 의혹이 지금 제기가 되고 있는 건데 어허. 작년 12월 달에 경복궁 담벼락 낙서 사건이 있었잖아요. 네네. 그때 낙서 모방범이 영장 실질 심사를 받기 위해서 법원에 출석할 당시에 현장에 나타났던 남성과 이번에 배 의원 습격범이 동일인 아니냐라는 의혹이 제기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요? 관련 영상이 있는데 영상을 보시면 네네. 이제 그 당시에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저 남성 뒤에 저 빨간 뒤에, 동그라미 안에 저 네네. 남성이 바로 이번에 그 습격범과 동일인으로 추정이 된다는 겁니다. 뭐 날아왔네 네, 지금? 당시에 저렇게 휴대전화로 그 낙선 모방범의 모습을 영상으로 찍었거든요. 네. 그러면서 마치 분노한 듯이 지갑을 던졌었는데 그 날아오게 지갑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가 경복궁 낙서범에게 참교육을 했다면서 네. 저렇게 찍은 영상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렸다고 합니다. 자, 지금 잠깐 찰나의 순간으로 지나가는 우리 MBN 촬영 기자의 카메라에 담겼던 모습인데 이 장면 말고 저 이번에 습격범이라고 추정되는 인물이 직접 저때 영상을 찍고 커뮤니티에 인터넷에 올린 걸로 추정된 영상이 있어요. 그걸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복궁 훼손범, 경복궁 훼손, 경복궁 훼손 야 자, 지금 저 영상을 찍으면서 경복궁 낙서 모방범에게 뭔가 저렇게 인신공격성 발언을 하면서 영상을 찍으면서 했던 이 사람이 이번에 배현진 의원의 습격범과 동일이라면 글쎄요, 우리 추정컨대 박성배 변호사님, 이 15살 중학생 피의자는 사회적 이슈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인물이었다. 혹시 이렇게 추정할 수 있을까요?
충분히 추정 가능합니다. 피의자가 현재 응급 입원 상태라 오는 30일 만료되는데 경찰이 부모를 설득해 보호 입원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응급 입원은 의사와 경찰의 동의를 받아 휴일을 제외하고 3일 이내에 다른 입원으로 전환하거나 퇴원시켜야 하는데 사안 자체가 결코 가볍지 않고 많은 이들의 관심이 집중된 사건인 만큼 경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마땅한 사안입니다. 그렇지만 만 14세로 미성년자이고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이라 구속영장 청구는 상당히 부담스럽고 아하. 그렇다면 신병을 확보하는 차원에서라도 보호 입원 절차로 전환되면 필요한 사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 과정에서 범행 동기 등을 본격적으로 조사해야 할 텐데 네. 피의자 지인들에 따르면 피의자가 평소에 정치 관련 글 영상을 SNS나 단체 채팅방에 올려왔다고 합니다. 네. 정치인에 대한 테러 사건인 만큼 평소 관심사가 이 사건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은 상당하고 평소 정치 문제나 사회 문제에 큰 관심을 두고 있었던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네. 그렇다면 여기서 더 나아가서 굳이 왜 배 의원을 목격범으로 삼았는가, 즉 목적으로 삼았는가는 추가로 규명해야 할 사실입니다. 네. 피의자의 건강과 범행 동기 규명은 향후 검찰과 법원 처분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데 네. 만 14세 이상이라 기소도 가능하지만 보호 처분도 가능한 소년입니다. 이 검찰이 기소할지 보호 처분 신청을 할지를 결정할 바로미터가 되고 법원도 향후에 어느 정도의 형을 선고할지 치료 감호나 치료 명령, 즉 치료를 명하는 처분을 병고할지도 결정할 수 있는 바로미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들으신 것처럼 이번 사건은 그 수법과 이 내용도 충격이지만 그 과정에서 범행을 준비하는 과정도 면밀하게 들여다보고 지금 미스터리한 부분, 뭔가 캐내야 할 부분이 많이 있어요. 차분하고 눈 부릅뜨면서 이 사건을 계속해서 뉴스파이터도 추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계십니까? 대박 사건. 네, 안녕하십니까? 김명준입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뉴스파이터. 다양한 소식과 뉴스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꾹 눌러 구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TV로도 유튜브로도 여러분께 한 발 더 다가가겠습니다. MBN 뉴스와 뉴스파이터를 사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